한국인들 왜 그래? 튀르키예 대지진 현장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감동 실화입니다. 미국 LA에서 평범하게 살던 한국계 미국인 리안. 리가 튀르키예 대지진 소식을 듣고 갑자기 자원봉사를 떠난 사건인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한 늙은 참전용사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리아는 내 눈빛이 어딘가 낯익다는 말에 그렇게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미국인이지만 한국인의 심장을 가졌다고 고백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세대를 넘어 이어진 은혜의 고리가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 마지막 반전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거예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리안 리입니다. 30대 후반의 한국계 미국인이고 LA에서 소아청소년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2023년 2월 어느 날 뉴스에서 튀르키예 대지진 소식을 봤어요. 화면에 나오는 참혹한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른 재해 뉴스를 볼 때와는 뭔가 다른 감정이 들었거든요. 마치 제가 직접 가서 도와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일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죠. 리아나,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튀르키예 형님들한테 목숨을 구했다. 튀르키예요? 그래, 정말 용감한 사람들이야.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주셨어.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어요. 그때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는데 특히 튀르키예 군인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면 눈물을 글썽이셨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바로 직장에 휴가를 냈어요. 리안 갑자기 왜? 튀르키예에 자원봉사 가려고요. 튀르키예?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요. 가야 할 것 같아요. 동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도 정확히 왜 가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마음이 끌렸어요. 할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만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튀르키예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 걸까? 터키 하타이 지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뉴스로 보는 것과 직접 보는 건 완전히 달랐거든요. 무너진 건물들, 실종자를 찾는 가족들의 절규, 임시 텐트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국제구호단체에서 배정받은 임시 의료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아이들과 노인들을 상담하는 일이었죠. 선생님, 우리 집은 언제 다시 생겨요?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아이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칠째 일하면서 정신적으로 지쳐가고 있을 때 한 늙은 남자를 만났어요. 유수프라는 분이었는데 70대 후반의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아프지 않아요. 그냥 손자랑 같이 왔어요. 유수프 할아버지 옆에는 10살 정도 된 손자 메르트가 있었어요. 메르트는 부모님이 어디 계세요? 지진에서 돌아가셨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런 상황이 너무 많았거든요. 유수프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멀리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내 눈빛이 어딘가 낯익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낯익다고요? 네, 옛날에 본 것 같은 눈빛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후 유수프 할아버지와 더 친해졌어요. 메르트를 상담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를 듣게 됐죠. 할아버지 젊을 때는 뭘 하셨어요? 군인이었어요. 한국에도 가봤어요. 한국에요?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네, 1950년에 한국전쟁 때 갔었어요. 정말요?
우리 튀르키예 군인들이 한국을 도우러 갔었죠. 유수프 할아버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때 참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았어요. 어떤 기억이 가장 남아요? 한 번은 중국군 공격을 받아서 우리 부대가 위험에 빠졌어요. 할아버지가 과거를 회상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한국 군인 한 명이 우리를 구해줬어요. 한국 군인이요? 네, 정말 용감한 청년이었어요. 이름이 뭐였더라? 할아버지가 기억을 더듬으셨어요. 아, 리 상사였어요. 리 상사.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할아버지 성이 이씨였거든요. 혹시 그분 이름이 이철수였나요?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제 할아버지예요. 뭐라고요? 유수프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요? 리 상사의 손녀라고요? 네, 맞아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그래서 눈빛이 나직었구나. 똑같아요, 똑같아. 그날 밤 할아버지에게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할아버지가 어떻게 유수프 할아버지를 구해주셨는지, 그 후에 어떤 우정을 나눴는지. 당신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살아서 이렇게 손자를 볼 수 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 정체를 완전히 밝히지 않기로 했어요. 그 이후로 유수프 할아버지 가족을 더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했죠. 할아버지 컨테이너 하우스 신청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임시주택이에요. 더 따뜻하고 안전해요. 한국 구호단체와 연락해서 유수프 할아버지 가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이 가족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전쟁 참전용사 가족이에요. 한국 구호단체에서 즉시 지원을 승인해줬어요. 메르트의 교육 문제도 해결했어요. 메르트가 학교에 못 가고 있어요. 왜요? 교복도 없고 책도 없어서요. 한국교육봉사단과 연결해서 메르트를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유수프 할아버지가 계속 고마워하셨어요. 할아버지가 고마워하실 일이 아니에요. 왜요? 제가 더 감사해야죠. 며칠 후 지역 신문에서 제 활동을 소개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계 미국인 상담사, 지진 피해자 위해 헌신. 기사를 본 유수프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역시 한국 사람이었구나. 그럴 줄 알았어요. 왜요?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않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유수프 할아버지와 더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제 정체를 완전히 밝히는 것은 망설여졌어요. 왜 말하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제 정체가 알려지면 할아버지가 부담스러워하실까 봐 걱정됐거든요. 은혜를 갚으러 왔다고 하면 오히려 민폐가 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메르트가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뭐가? 할아버지가 요즘 많이 웃으세요. 정말? 네, 선생님 만나고 나서부터요. 메르트가 계속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세요. 한국 형님이 다시 보내주신 천사라고. 천사라고요? 네, 선생님이 우리 가족을 다시 살게 해줬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메르트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우리 버리고 가지 마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해? 다른 봉사자들은 다 떠났어요. 선생님도 떠날 거죠? 가슴이 아팠어요. 메르트야, 내가 어디 가더라도 너희들을 잊지 않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그날 밤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 유수프 할아버지께 진실을 말씀드리기로. 편지를 썼어요. 할아버지께. 저는 이철수 상사의 손녀 리안입니다. 할아버지의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수프 할아버지께 편지를 전달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읽어보세요. 할아버지가 편지를 받아보시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네, 정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리 상사의 손녀구나. 어쩐지 눈빛이 똑같더라. 할아버지.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며칠 후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스프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할아버지. 병원으로 급히 모셨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지진 충격에 심장이 약해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병상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리아나. 네, 할아버지. 내가 리 상사한테 갚지 못한 은혜를 내가 갚아줬구나.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은혜를 잊지 않는 민족이야. 그걸 너를 통해 다시 확인했어.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유스프 할아버지는 그날 밤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어요. 할아버지의 유언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화제가 됐어요. 한국은 은혜를 잊지 않는 민족. 이 말이 터키 전역에 퍼져나갔어요. 유스프 할아버지 장례식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외교부에서 조문단이 참석한 거예요. 유스프 할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왔습니다. 한국 총영사가 직접 와서 조문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역 주민들, 다른 참전용사 가족들, 그리고 각국 봉사자들까지. 저는 메르트와 함께 할아버지를 떠나보냈어요.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장례식 후에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유스프 장학재단을 만들겠어요. 장학재단이요? 네, 할아버지 이름으로 지진 피해 어린이들을 돕는 재단이요. 한국교육청과 터키 교육부가 함께 후원하기로 했어요. 메르트가 첫 번째 장학생이 됐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메르트야, 열심히 공부해서 할아버지 자랑시켜드려. 한 달 후에는 더 큰 행사가 열렸어요. 한국과 터키 우정축제였어요. 어린이들이 양국 국기를 들고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코리아. 고마워요, 터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터키에서의 세계열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터키 땅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가방에서 할아버지의 유품인 군번줄을 꺼냈어요. 어릴 때부터 간직해온 소중한 물건이었죠. 할아버지, 은혜를 갚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뿌듯함과 감사함이 섞인 눈물이었죠. 승무원이 물어봤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행복한 눈물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지난 3개월을 돌아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봉사활동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제 정체성을 찾는 여행이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항상 고민했던 질문에 답을 찾았어요.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다. 한국에 도착해서 메르트에게 편지를 썼어요. 메르트야, 할아버지 말씀대로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않아. 너도 커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렴. 지금도 메르트와 연락하고 있어요. 메르트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해요. 선생님처럼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LA에서도 계속 터키 관련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터키계 미국인 아이들을 위한 심리 상담도 하고 한국과 터키의 우정을 알리는 활동도 해요. 선생님,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젊은 봉사자가 물어봤어요.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전하는 거야. 전한다고요? 그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지. 세대를 넘어 이어진 은혜의 고리가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토리TV 저는 유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